여자친구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썸을 타던 여자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관계를 하면서 여자분이 이 남자에게 계속 막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해요. 성관계는 잘 맞췄어요. 근데 남자가 정산을 한 거예요. 자, 입금에 어제 돈 내역 75,000원. 여자가 고소했어요. 소위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뭐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성관계 한 다음에 합의금 받을 목적으로 강제 중간간으로 남자를 일부러 고소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경우들도 많다는 점을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판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변호사로 사건을 접하다 보면 분명 남자가 성관계 이후 행동을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고소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성관계 이후 남자들의 행동에 따라서 여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썸을 타던 여자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와 이제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썸 타던 여성분이랑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하면서 여자분이 이 남자에게 계속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해요. 근데 남자가 뭐 헤어지겠다는 말은 안 하고 얼버무리면서 성관계는 잘 맞췄어요. 잘 맞췄는데 그리고 나서 모텔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각자 집으로 잘 돌아갔어요. 근데 남자가 정산을 한 거예요. 모텔비야 저녁 먹을까 75,000원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진짜 친구니까. 그 남자는 썸 타는 여자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인데 하룻밤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서 자, 입금에 어제 돈 내역 75,000원. 여자가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진위는 그거였어요. 이 남자는 자기가 왜 고소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계속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냐를 제게 계속 물었대요. 그 남자가 이제 집에 가면서 카톡으로 엠빵 하자라는 걸 보냈더니 여자가 그때부터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부터 이게 쫙 되더니 나는 너랑 하룻밤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하기 싫었다. 라고 하기 싫은데 네가 한 거다라고 고소를 하게 된 케이스였고 근데 그 남자분은 자기가 왜 고소당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여자는 이 남자가 좋은 상태였고 남자는 정말 친구로만 봤는데 그날 어떻게 하다 술을 먹게 되고 저녁에 술을 같이 하다 이제 모텔에 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중간간으로 고소는 됐습니다. 여자들은 나는 그냥 하기 싫은데 했다 그리고 술까지 취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고소 사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는 안 했대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냐고 물어봤대. 계속 여러 번 하는 중간에도 그 분명히 이 성관계 이후 행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네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랑 사귄다는 전제하에 오늘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당한 거지. 사기당한 거예요. 이 법률적으로 사기는 아니지만 이 남자가 자기를 기망한 거지. 나는 오늘 밤에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 남자가 나를 좀 더 가깝게 여기고 적어도 여자친구를 당장 정리하진 않더라도 결국 나한테 오겠지라고 했는데 다음날 날아온 건 75,000원 송금에 더군다나 모텔비 엠빵이 있었잖아요.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잠시 나랑 하룻밤을 즐긴 거에 불과했으니까 자기는 전혀 아니구나라고 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상처받았겠죠. 내가 오랫동안 얘를 좋아했는데 얘는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여자와는 서로 하룻밤을 보내는 조건이 좀 달랐던 거잖아요. 이 남자는 정말 하룻밤이고 이 여자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건데 다음날 모텔비까지 반반하자고 하는 거면 이게 끝난 거 아닌가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분이 잘했다는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보통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이라면 나쁜 라고 욕을 하고 다시는 얘를 안 보겠죠. 제가 봤을 때는 무고라고 생각이 돼요.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와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요. 자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지 여자친구와 안 헤어질 거면 하지 말라. 나는 하지 말라고 했다. 마음속으로 외쳤죠. 여자친구랑 안 헤어질 거면 지금 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쏙 빼요. 합의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이게 꼭 인정을 해야 합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때인데요. 여자가 고소를 굳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사실 상처받은 거예요. 네가 진짜 내가 처벌받아서 깜빵에 가서 2년을 썩길 바라냐. 그게 아니라 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회복 방법으로서 나를 고소하는 걸 택했다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 회복을 어떤 식으로든 할게 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합의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합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범죄가 뭐 친고죄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뭐 불송치가 난다거나 불기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저희는 계속 무죄 주장을 할 거라는 걸 미리 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뭐 피해자든 고소인이든 어쨌든 알려주고요. 합의를 실제로 성공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로 남녀가 존중해주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성관계 이후에도 그 존중은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성관계까지 갔다면요. 그 이후 사실 허위로 신고하는 여성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이런 여성분들은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남자분들도 상처받은 여성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존중해준다면 그런 사태까지 가는 걸 조금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신고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